최근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공장 증설로 보기에는 그 규모나 타이밍이 정말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오늘 이 거대한 움직임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부지 매입은요, TSMC가 그리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전략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한 조각이요? 네, 미국에서의 그 공격적인 확장, 또 본진인 대만 내에서의 생산 라인 재편, 그리고 일본에서의 파격적인 계획 변경까지 이 모든 점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만,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이 복잡한 움직임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소식인 미국 애리조나부터 시작해볼까요? 1억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7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약 36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1만 평이 넘는 땅을 샀어요. 이건 뭐 그냥 공장 하나 더 짓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도시 하나를 세우겠다는 선언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요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실제로 TSMC의 목표는 단일 공장이 아니고요. 아, 아닌가요? 네, 여러 개의 팹하고 후공정 시설, R&D 센터까지 전부 다 모아놓은 기가팹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기가팹 클러스터요? 네, 사실 이 계획은 작년 10월에 웨이저자 회장이 두 번째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것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팹 클러스터라니 이름만 들어도 규모가 엄청나네요.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던데. 최종 계획상으로는 총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8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228조 원이요? 네, 이걸로 웨이퍼팹 6개, 첨단 패키징 시설 2개, 그리고 R&D 센터 1개를 짓겠다는 거죠. 이번에 산 부지는 바로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한 첫 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웬만한 나라에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한 회사가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쏟아붓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가요? 수요가 그만큼 따라준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4나노 팹은요, 생산 능력 전체가 고객사 예약으로 꽉 찼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팹인 3나노 공장은 장비 설치를 막 서두르고 있고, 심지어 세 번째 팹인 2나노 공장까지 조기 건설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짓는 족족 팔려나가는 상황인 거죠. 와, 특히 AI 칩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칩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규모의 생산 시설을 짓는다면 주변 생태계도 같이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TSMC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 혼자가 아니군요. 네, 이미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엠코가 TSMC 공장 바로 근처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엠코요? 네, 2028년쯤 가동될 텐데 이렇게 되면 TSMC가 애리조나에서 만든 최첨단 칩을 미국 땅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바로 포장해서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완벽한 메이드 인 USA 반도체 공급망이 탄생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 결국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력이군요. 향후 10년치 생산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미국 칩스법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 마지막으로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까지 정말 치밀하네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야 해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렇게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면 본진인 대만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대만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등롱환조, 즉 새로운 새를 위해 새 장을 비운다는 전략이 대만 내에서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등롱환조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낡은 걸 버리고 새 걸 들인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간단히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12인치 성숙 공정, 예를 들면 28나노 이상의 공정 생산 라인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 오래된 라인들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공간과 자원을 어디에 쓰냐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2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하고 코어S 같은 첨단 패키징 라인 확장에 전부 쏟아붓는 거죠. 코어S요? 아, 그게 요즘 AI 칩 때문에 아주 중요해진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커와스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반도체 칩들을 고층 아파트처럼 착착 쌓아 올려서 서로 더 빠르게 소통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칩처럼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반도체에는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죠. 그렇군요. 네, TSMC는 바로 이 금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만 내의 공간을 재배치해서 커와스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53%가 넘는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죠. 잠깐만요. 그럼 기존의 성숙 공정 라인을 쓰던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십 년간 거래해온 회사들일 텐데 갑자기 이제 우리 이거 안 만드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건 좀 너무 냉정한 결정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진 않아요. 아주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죠. 아, 그래요? 네, 우선 오래된 장비의 일부는 자회사인 벵가드의 싱가포르 12인치 팹으로 옮기거나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급 전력관리 칩, PMIC처럼 벵가드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주문도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관이 어려운 고객들은 더 미세한 첨단 공정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이제 UMC 같은 경쟁 파운드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거군요. 그럼 이건 단순히 낡은 공장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발을 뺏는 전략적 후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략적 후퇴. 대만 본토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이자 요새로 만들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성숙공정 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발을 빼서 전체적인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사실 대만 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공장을 지을 부지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공간의 효율을 재배치하는 건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된 거예요. 대만 본토를 이렇게 최첨단 기술의 요새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해외 파트너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특히 일본의 상황을 보면 TSMC가 이 요새 박 파트너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 구마모토 공장 사례가 바로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네, 우선 구마모토 1공장 JASM의 상황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공장은 주로 28나노 공정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줄었고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1공장도 힘든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2공장도 비슷한 6나노 공정을 짓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손실을 더 키우는 꼴이니까요. 맞아요. TSMC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감이 아주 컸던 거죠.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격적인 결정이요. 네. 내부적으로 기존의 6나노 공정 건설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4나노마저 건너뛰어서 곧바로 2나노 공정으로 직행하는 방안이에요. 6나노에서 바로 2나노로요?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거의 다른 종류의 회사를 새로 만드는 수준 아닌가요? 고객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본의 자동차 고객사를 주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AI 칩 고객사를 일본에서 직접 잡겠다는 거예요. 아, 공장이 완공될 2027년쯤이면 시장의 주력은 단연 2나노 공정이 될 테니까 그때를 내다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처럼 들리네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투자비가 기존 100억 달러 수준에서 250억 달러, 거의 35조 원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고요. 우와.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허들이 있는데 바로 대만 정부의 N-1 규제예요. N-1 규제요? 그게 뭔가요? 일종의 가문의 비법 같은 규칙인데요.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짓더라도 가장 최신 기술, 즉 N은 반드시 대만 안에만 두고 해외에는 그것보다 최소 한 세대 뒤처진 기술, N-1까지만 내보낸다는 원칙이에요. 아, 기술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지금 대만에서 2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2나노 공장을 짓는 건 이 규제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쟁 문제도 만만치 않겠네요.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보응을 위해 만든 라피더스도 2나노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라피더스의 양산 목표 시점도 2027년으로 비슷해요. 아, 정말요? 네, 결국 일본 정부의 보조금과 향후 고객 유치를 두고 TSMC와 라피더스가 일본 땅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도가 불가피해졌어요. 정말 대담한 승부수죠. 만약 이게 성공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라피더스와 함께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같아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첨단 기술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데 바로 옆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중국 난징 공장은 현재 TSMC의 여러 해외 공장 중에서 재무적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곳이에요. 가장 성공적인데 도전이라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시한폭탄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바로 미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 면제 조치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TSMC 난징 공장이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건데 이게 올해 연말에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 만약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장비나 부품, 재료를 공급받을 길이 막혀서 공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가장 돈을 잘 버는 곳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네요.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중국의 경쟁사들은 TSMC가 중국 정부 보조금 받아서 번 돈으로 일본 구마모토 공장의 손실을 메우고 그 기술력으로 다시 우리 SMIC 같은 중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안팎으로 압박이 정말 심한 상황이죠.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난징 공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탈미국화예요. 즉, 미국산 장비나 재료를 전혀 쓰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건 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애플 같은 글로벌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TSMC가 미중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줄타기를 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경영진의 지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TSMC가 정말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 지역의 말들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 대만, 일본, 중국, 각 지역마다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느낌인데요. 네, 전체적인 전략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역량 집중이에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대만 본토를 그 심장부로 만드는 거고요. 네. 둘째는 앞서 전략적 후퇴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이 극심해진 성숙 공정 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발을 빼서 수익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대만 내 라인을 재편하고 벵가드에 넘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지정학적 균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그들의 고객과 각국 정부가 원하는 최첨단 생산기지를 지어주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환심을 사요.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인 중국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아주 정교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TSMC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도 자체를 새로 그리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기술 산업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겠습니다.